곱하기 V죠. 자, 로가 뭐냐면 7.85. 7.85. 이 단위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V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200 곱하기 100 곱하기 0.6. 근데 이 단위가 요거 센티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의 상승이 되겠지. 제일 처음에 할 건 뭐예요?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돼? 1mm는 10분의 1cm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나누기 1000. 그리고 요거를 센티미터의 상승이 이렇게 붙여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밀도가 나오니까요. 자, 밀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없어지고 그램으로 나오겠죠. 그램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값 나올 거예요. 다 곱하는 거야. 싹 다. 단위 환산만 하나 하면 돼요. 단위 환산 중요해요. 자, 그것의 질량을 구하는 얘기고. 그 다음 그림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프링이 있으니까 스프링 상수라든가 뭐 이런 거 구할 거예요. 하단에 있는 질량이 5kg을 달았을 때 변형량이 20cm였다.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는 스프링 그냥 있겠지. 근데 질량을 달게 되면 그 질량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 신장량이 20cm다 이런 얘기야. 이때의 볼의 이게 뭐예요? 빠레 정수? 바레야? 동그라미 아니야? 바레 정수. 바레가 뭐예요? 모른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온 문제는 스프링밖에 없어. 스프링을 얘들이 바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레 정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단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다. 그러면 5 곱하기 9.8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9, 48. 자, 우선 자, 발의 정수를 구하는 수식을 하나 알아야겠죠. 스프링 상수 구하는 거. F는 뭐야? F는 MA도 있지만 F는 KX. 이거 알아요? KX. 자, 요거하고 비슷한 수식이 시그마는 A 엡실론 요거 있죠. 자, 스프링은 스프링 상수, 강성과 변형량과 관계가 있다. 스프링에다 이거 똑같은 값을 구할 때 이게 강하면은 조금 변형되고 이게 작으면은 많이 변형되고 이런 거예요. K가 스프링 상수야. 자, 직렬 연결 때는 아래 것도 늘어나고 위에 것도 늘어나니까는 플러스 하면 되고 K는 K1 플러스 K2 하면 되고 병렬일 때는 K1분의 1, K2분의 1 해가지고 K 값을 구하면 돼요. 자, 요거에서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러면은 요걸 먼저 알아야 되지. 이게 얼마야? 49. 이게 뭐 5 곱하기 49. 9.8. 단위가 뭐야? 이 단위가 이 뒤에다 뭐 써야 될까? 그렇지.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제곱이니까 뉴턴. 뉴턴. 원초적인 문제가 되는 거네. 자, 그 9.8 나오고 그 다음에 K 이런 건 구하려는 거고 X가 얼마예요? 변형된 길이가 20cm. 20cm를 뉴턴하고 관련 지으려면은 20cm가 0.2로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K라는 값이 뉴턴 파 메타로 계산이 될 거고 만약에 센치로 하려면은 그냥 그대로 20을 갖다 넣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뭐 얼마 값이 나왔어. 자, 얼마 값. 자, 뉴턴 파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은
얼마의 값이 나왔어? 뉴턴파 메타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 하면 되지.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보면은 형제 알아도 그 기계공학에서는 통상 스프링의 상수값을 250에서 280 정도 사이 값을 취해요. 메타다. 자, 250 뉴턴이라든가 280 뉴턴을 갖다 걸어주게 되면은 1m 변형될 때 요것을 기계 장치에서 쓰게 되는 스프링의 상수값으로 통상 한다고. 이게 아마 2.245가 나오나? 그럴 거야 아마 값은. 45, 245? 2.45 뉴턴파 제곱센티미터. 1cm 변화되는데 2.45 뉴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m 변형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몇 뉴턴이 필요할까? 곱하기 100. 100 하면 되지. 그래서 245라는 값이 계산됐고, 요 245는 요보다 약간 낮은 거지. 그렇게 계산됐어. 그래서 맞지 않는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문제를 낼 때는 타당성 있게 내야 돼, 지네도. 그래서 타당성 있게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면 되겠어요. 자, 맨 마지막 문제예요. 마찰계수 뮤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경사각이 어떤 각도만큼씩 조금씩 올려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를 경사면 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조금씩 올려가지고서는 하려고 그래. 자, 힘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요 부분의 수직한 반력과 이쪽 부분을 내려오는 마찰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중력과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힘을 분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단지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다라는 것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이루는 각도는, 자, 여기에 있는 요 물체에서 요것과 수직인 성분과 그 다음에 요것과 수직인 성분이 이루는 각도가 같다. 요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분해하는 거예요. 요놈과 요놈이 이루는 각도는 요것과 수직인 요 성분과 요것과 수직인 요 성분 에 이루고 있는 각도가 같다. 기본 기하학적인 문제죠. 자, 그래가지고 힘을 분해해 봤더니 마찰계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돼가지고 탄젠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값만 알면 되니까 뮤는 어떻게 돼? 탄젠트 30도. 오케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수식은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면서 아주 다양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 자, 연료체에 대한 건 개에 대한 거하고 볼샤르의 법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재료학 문제에서는 외팔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그 인장과 모였는데 약간 응용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가 나왔고,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풀 수 있겠죠? 네. 네, 못 풀면 안 돼요.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뭐 어디야? 마이나비에 대한 문제 풀이를 상세하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온도로부터 저온에 이동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뭘까요? 적절한. 이 연료체 문제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연료체 문제가 왜
요 가운데로 들어갈 건데, 자 우선 봅시다.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에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내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열이 이동하는 현상. 열과 일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고온으로부터 저온으로 되는 거야. 열은 주고받을 수 있어. 근데 주변과 물질은 주고받지 않는데 이걸 뭐라고 하나? 연료체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죠. 밀폐기. 밀폐기. 자, 요거 좀 어려운데, 자, 시스템을 배울 때 연료체 시스템을 배우면 이런 건 어려워요. 우리가 시스템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 더 강한 물체로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밀폐기라고 한다고. 여기에 이 안으로 물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물질은 오로지 열에 들어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저 열과 일은 이거를 여기가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계라고 할 때 요 계의 밖을 주변이라고 해요. 주위. 그래서 서라운딩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주위. 그리고 계하고 주위의 요 사이를 요걸 경계라고 해요. 경계.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자, 요 경계가 오픈이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렸어. 열리면은 요 안에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개방계라고 해요. 개방 시스템. 근데 이게 밀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밀폐계라고 부릅니다. 클로우드 시스템. 오픈 시스템은 개방계가 되는 거고. 자, 첫 번째로 밀폐계의 경우에 주변과 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일을 주변으로부터 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열이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요런 얘기예요. 그런 게 됐을 때 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냐면 밀폐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열려 있을 때는 물질까지 움직인다고. 물질까지. 이럴 때는 개방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만 할 수 있다고 했어? 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지. 여기 주변 온도가 50도고 여기가 30도다. 그러면 50도에서 30도로 이렇게 열이 들어오죠. 열이 들어오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밀폐계. 뭐 한자적으로 쓰는 건 여러분 쓰세요. 밀폐계 찾아봐가지고. 그런 얘기고, 이게 좀 어렵지,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건 보일의 법칙. 보일 법칙. 일본 애들은 보이루라고 씁니다. 보일의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일정한 기체의 최적 V는 압력에 어떻다라는 겁니다. 어떻다? 자, 기체의 최적이 압력에 무슨 관계 있어요? 자, 이거야. 보일의 법칙. PV는 컨스탄트 이거야. 압력과 최적은 압력이 올라가면은 최적은 내려오고 압력이 내려가면은 최적은 올라가고 무슨 관계 있어? 그렇지. 반비례. 서로 반비례하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일본말로 써는 좀 어렵지. 보일의 법칙이야.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자, 여기는 T가 또 들어가게 해요. T분의 PV는 컨스탄트다. 요 식이야. 요 식이에요. 요거를 구분해 주게 되면은 T분의 P, T분의 V. 요 얘기예요. 요거 구분하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에 온도를 올려주면은 체력의 변화는 못해. 크게 맥혀 있어가지고.
그럼 뭐가 올라가? 여기 압력이 올라가겠지. 요 T하고 P의 관계. 그 다음에 만약에 최적이 이렇게 둥둥둥 이게 커질 수가 있어. 그렇다면 압력은 그냥 그대로야. 그럼 뭐야? 최적이 증가하지. 최적과 절대 온도와의 관계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법칙이야? 오일 샤를 샤를. 나는 영어 발음하면 CHARLES라는 그런 스펠링을 가지는데 저거는 못 써. 일본 말로는 샬레스라고 그럴 때 아마 샬레스의 법칙. 자, 샬레스의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 V는 어떻게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일정 압력에서 압력이 일정해. 그러면 최적이 증가가 되겠지. 증가하는 거와 같은 법칙. 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제일 처음 거는 밀폐계. 두 번째 거는 반비례. 세 번째 거는 샬레스의 법칙은 그것에 비례한다. 그래서 V는 정비례한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최적과 뭐 온도와의 관계. 근데 이것이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온도? 절대 온도. 잘 써야 돼. 절대 온도. 온도는 온도인데 연력학에서는 이걸 절대 온도로 씁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별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273.15를 섭씨온도에다 합해주면 돼. 섭씨온도. 10도라면은 283. 0도라면은 273.15.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K를 붙입니다. 섭씨 0도. 0도 C는 0도 C는 273.15 K가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 거는 디그리 C하고 디그리 파렌하이트.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는 용어가 돼요. 그래서 섭씨하고 화씨라고 해가지고 요 섭씨하고 화씨는 보통 요걸 붙여. 요걸 붙여. 그리고 여기에서 273.15를 플러스 해주게 되면은 켈빈 온도라는 절대 온도가 됩니다. 켈빈 온도에서 대문자 K를 씁니다. 끝에다 붙이는 거는. 여기서는 여기 조금만 동그라미가 안 붙어요. 절대 온도. 요거 파렌하이트 경우 얼마 붙여요? 460. 460도를 부르고 켈빈 온도 이렇게 쓰면. 이건 랭킨 온도, 랭킨. R. 랭킨 온도. 그래서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 간의 관계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화씨를 쓰는 나라에서 절대 온도 랭킨. 요거는 켈빈. 켈빈 온도는 섭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쓸 때는 그냥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 이것이 샬레스의 법칙. 샤르르. 샤루르의 호수크라고. 어? 샤루르의 호수크라고 해요. 뭐? 샤루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샤르르? 그래? 샬레스가 아니구나. 샤르. 쓸 줄 알아? 네, 가타카나로 샤루르. 오케이. 그 샤르르래, 샤르르. 오이루, 샤르르. 그렇게 하네. 자,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 7번. 자, 이건 문제를 읽을 줄만 알면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 로 같은 거야. 자, 로로부터 나오게 되는 어떠한 판이 있는데 그 판에 가로, 이거 가로가라는 얘기야. 길이.
가로가 200mm, 그 다음에 세로가 100mm, 그 다음에 두께가 0.6mm인 어떠한 그 질량을 계산하시고, 근데 그 물질은 단 거기서 나오는 얇은 피막의 밀도는 7.85g/cm가 나와요. 가로세로 높이가 나왔지. 가로세로 높이. 가로세로 높이 하면은 200 곱하기 100 곱하기 0.6. 그리고 단위는 항상 밀리미터 상승이 되겠지. 근데 이놈이 밀도가 1g당 세로세당 7.85g이 되니까 물보다 무거워, 가벼워. 물일 경우에는 1cc가 1g이지. 7.85의 비중을 갖는 거야. 그렇지. 이런 뜻이야, 뜻이. 1g/세제곱센티미터인 물보다 무거운 그 물질일 때 질량은 얼마나 되느냐. 자, 그럼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 M은 로 곱하기 V죠. 자, 로가 뭐예요? 7.85. 이 단위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램/g/, 세제곱센티미터. V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200 곱하기 100 곱하기 0.6. 근데 이 단위가 요거 센티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의 상승이 되겠지. 제일 처음에 할 건 뭐예요?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돼? 1mm는 10분의 1cm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나누기 1000. 그리고 요거를 센티미터의 상승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밀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밀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없어지고 그램으로 나오겠죠. 그램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값 나올 거예요. 다 곱하는 거야. 싹 다. 단위 환산만 하나 하면 돼요. 단위 환산 중요해요. 자, 그것의 질량을 구하는 얘기고 그 다음 그림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프링이 있으니까 스프링 상수라든가 뭐 이런 거 구할 거예요. 하단에 있는 질량이 5kg을 달았을 때 변형량이 20cm였다.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는 스프링 그냥 있겠지. 근데 질량을 달게 되면 그 질량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 신장량이 20cm다 이런 얘기야. 이때의 볼의 이게 뭐예요? 빠레 정수? 바레야? 동그라미 아니야? 바레 정수. 바레가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온 문제는 스프링밖에 없어. 스프링을 얘들이 바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레 정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단 중력 가속도는 9.8m/s제곱이다. 그러면 5 곱하기 9.8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9, 48. 자, 우선 발의 정수를 구하는 수식을 하나 알아야 되겠죠. 스프링 상수 구하는 거. F는 뭐야? F는 ML이 있지만 F는 KX. 이거 알아요? KX. 자, 요거하고 비슷한 수식이 시그마는 A 엡실론. 요거 있죠. 자, 스프링은 스프링 상수, 강성과 변형량과 관계가 있다. 스프링에다 이거 똑같은 값을 구할 때 이게 강하면은 조금 변형되고 이게 작으면은 많이 변형되고 이런 거예요. K가 스프링 상수야. 자, 직렬 연결된
아래 것도 늘어나고 위에 것도 늘어나니까는 플러스 하면 되고 K는 K1 플러스 K2 하면 되고 병렬일 때는 K1분의 1, K2분의 1 해가지고 K 값을 구하면 돼요. 자, 요거에서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러면은 요걸 먼저 알아야 되지. 이게 얼마야? 49. 이게 뭐 5 곱하기 49. 9.8. 단위가 뭐야? 이 단위가 뒤에다 뭐 써야 될까? 그렇지. 어? 킬로그램 메가 퍼 세컨 제곱이니까 뉴턴. 뉴턴. 원초적인 문제가 되는 거네. 그 9.8 나오고. 그다음에 K 이런 건 구하려는 거고. X가 얼마예요? 변형된 길이가 20cm. 20cm. 20cm를 뉴턴하고 관련 지으려면은 200mm. 20cm가 0.2로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K라는 값이 뉴턴 파 메타로 계산이 될 거고, 만약에 센치로 하려면은 그냥 그대로 20을 갖다 넣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뭐 얼마 값이 나왔어. 자, 얼마 값. 자, 뉴턴 파 센티메타로 하게 되면은 얼마의 값이 나왔어. 뉴턴 파 메타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 하면 되지.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보면은 형제 아도 그 기계공학에서는 통상 스프링의 상수값을 250에서 280 정도 사이 값을 취해요. 메타당. 자, 250 뉴턴이라든가 280 뉴턴을 갖다 걸어주게 되면은 1m 변형될 때 요것을 기계장치에서 쓰게 되는 스프링의 상수값으로 통상 한다고. 이게 아마 2.245가 나오나? 그럴 거야 아마 값은. 45, 245? 2.45 뉴턴 파 제곱센티미터. 1cm 변화되는데 2.45 뉴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m 변형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몇 뉴턴이 필요할까? 곱하기 100. 100합니다. 그래서 245라는 값이 계산됐고, 요 245는 요보다 약간 낮은 거지. 그렇게 계산됐어. 그래서 맞지 않는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문제를 낼 때는 타당성 있게 내야 돼, 지네도. 그래서 타당성 있는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면 되겠어요. 자, 맨 마지막 문제예요. 마찰계수 뮤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경사각이 어떤 각도만큼씩 조금씩 올려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를 경사면 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조금씩 올려가지고서는 하려고 그래. 자, 힘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요 부분의 수직한 발력과 이쪽 부분을 내려오는 마찰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중력과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힘을 분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단지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다라는 것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이루는 각도는, 자, 여기에 있는 요 물체에서 요것과 수직인 성분과 그 다음에 요것과 수직인 성분이 이루는 각도가 같다. 요런 거야. 그래가지고 힘을 분해한 거예요. 요놈과 요놈이 이루는 각도는 요것과 수직인 요 성분과 요것과 수직인 요 성분에 이루고 있는 각도가 같다. 기본 기하학적인 문제죠. 자, 그래가지고 힘을 분해해 봤더니 마찰계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돼가지고 탄젠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값만 알면 되니까 뮤는 어떻게 돼? 탄젠트 30도. 오케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수식은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면서 아주 다양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
자, 연료체에 대한 거는 개에 대한 거하고 볼샤르의 법칙이 나왔고, 그다음에 재료역학 문제에서는 외팔부가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쉬운 그 인장과 모형인데 약간 응용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스프링 상수가 나왔고,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풀 수 있겠죠? 네. 네, 못 풀면 안 돼요.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뭐 어디야? 마이나비에 대한 문제 풀이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